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게 되었다는 엄청난 소식과 함께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요동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식시장의 핫이슈라고 불리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이것이 뜻하는 의미와 방탄소년단을 일구어낸 빅히트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역사들 이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시혁은 어떻게 빅히트를 설립했고 방탄소년단을 런칭했으며 작은 중소기업이 이제는 모든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 되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그 모든 스토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가세요. 현재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1위라는 놀라운 기록과 쾌거를 이루어내어 이제는 국내 원탑 아이돌을 넘어서 세계 최정상 원탑 아이돌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한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소속사 하면 SM, YG, JYP 엔터테인먼트가 나왔었으나 이제는 유명한 소속사 하면 빅히트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죠. 그 이유는 빅히트 홀로 3대 기획사 시가총액을 합친 것만큼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상장하게 된다면 독보적인 국내 탑 기획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미국 경제업체 패스트컴퍼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2020 글로벌 중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 중에서도 4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애플이 39위가 되었었고 3위를 차지한 건 바로 테슬라라고 하니 빅히트의 기업적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졌는지는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빅히트는 작곡가로 유명했던 방시혁이 JYP에서 독립한 이후 2005년에 새롭게 설립한 회사인데요. 빅히트는 사실 방시혁이 JYP와 깊은 인연이 있다 보니 초기부터 JYP와 제휴 관계에 있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방시혁이 빅히트를 운영하면서도 JYP의 내부 프로듀서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죠. 방시혁이 빅히트 대표 자리를 맡아서 활동하던 중 2000년대 중반경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던 현재 소스뮤직의 소성진 대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소성진이 JYP에서 나와 소스뮤직을 설립한 이후로도 친분을 이어나갔는데 2012년에는 빅히트가 프로듀싱을 맡고 소스뮤직이 매니지먼트를 맡는 방식으로 협업 작업을 시행하여 걸그룹 글램을 런칭하게 되었죠. 방시혁 음악 인생 14년 만에 처음으로 프로듀싱한 걸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14년에는 빅히트의 첫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을 런칭하게 되고, 빅히트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을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소스뮤직에서도 2015년 1월에 새 걸그룹 여자친구를 데뷔시킬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글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멤버 중 한 명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5년 멤버 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글램은 해체가 되죠. 데뷔 2년 반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흑역사와 함께 해산이 되고, 이로 인해 방시혁은 남자 아이돌을 키우는 것에 더욱 주력을 하게 되었죠. 사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을 런칭하고 나서도 크게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했었는데요. hitmanbang으로 유명했었던 방시혁이라지만 그 이름 하나로 아이돌을 대박자리에 올리는 건 한계가 있었었고, 그 때문에 방탄소년단도 몇 년의 시간을 무명 아이돌로 고생했었어야 했었죠. 거기다가 힙합 아이돌이라는 특별하고도 색깔 있는 콘셉트와 당시 아이돌들 중에서도 단연 특이하게 눈에 띄는 그룹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시혁 망하겠네 하며 비웃음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차츰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6년 윙스 앨범이 초대박 히트를 터뜨리게 되면서부터 2017년에는 BBMA 초청, 빌보드 차트인 M&A 공연 등 엄청난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여주는데요. 이 때문에 방탄소년단 소속사라는 이름으로 실검에 오르기까지 하고 빅히트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목까지도 사로잡게 됩니다. 2018년 방탄소년단과 빅히트는 다시 7년의 재계약을 맺게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전년도의 실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이익을 내면서 상장 엔터 3사보다 나은 실적을 거두며 2018년에는 당사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까지 하는데요. 그에 힘입어
힘입어 2019년 7월에는 그 유명한 SM의 미니진을 이사로 영입하게 되고, 같은 해인 2019년에는 소스뮤직을 빅히트로 인수, 2020년에는 플레디스까지 인수하게 되죠. 그렇게 멀티레이블 체제가 공고해지고 회사 또한 가짓수를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실 글램 때문에 뼈아픈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방시혁은 다시는 걸그룹을 만들지 않겠다고 단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니진 브랜드 총괄 담당이 이사로 영입되면서 미니진을 주도로 2021년에는 빅히트에서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에 이미 오디션이 치러진 상태인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소스뮤직이 합작해서 진행하는 대규모 글로벌 오디션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작은 기획사였던 빅히트. 하지만 방시혁의 안목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의 미래성을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던 넷마블과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특히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은 방시혁과 사촌관계로 잘 알려져 있죠. 빅히트의 미래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던 넷마블과 LB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빅히트 상장을 통해 돈방석에 앉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 매출 약 350억 원, 2019년 매출 약 4,160억 원, 2016년에 비하자면 거의 12배 성장한 엄청난 괴물 기업.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획사들이 적자를 내며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기준으로 SM 영업이익 148억, YG 영업이익 마이너스 3억, JYP 영업이익 225억, 빅히트 영업이익 497억. 3대 기획사를 모두 더한 것보다 더 큰 수치로 영업이익을 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독보적인 국내 탑 기획사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적극적인 소스뮤직과 플레디스 인수합병과 더불어 게임 제작사인 슈퍼블을 인수하면서 방탄소년단에만 의존되던 매출량이 작년 93%에서 올해는 70%까지 떨어졌죠. 방시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이 론칭되기 이전이었었던 2011년, 2012년 그 시기에 빅히트의 초기 투자만 40억 원을 했었던 SV 인베스트먼트 박성호 대표는 왜 하필이면 빅히트에 투자했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나는 빅히트가 아니라 창업자 방시혁에게 투자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2018년 1,088억 원을 회수하면서 원금 대비 27배 수익을 거두게 되죠. 박 대표 피셜 방시혁은 박진영 같은 창의적 감수성과 카카오 의장 김범수 같은 기업가 정신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힘맨벨 Let Me Introduce 방시혁에서 이제는 국내 탑 기획사의 이름을 당당히 올린 빅히트의 대표 방시혁이 되기까지 그가 일구어낸 것들은 가히 대박을 넘어서서 초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갈수록 더더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그 방탄소년단을 있을 수 있게 해준 빅히트.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가 9월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 빅히트. 앞으로 빅히트가 보여줄 더 많은 그룹들, 더 많은 사업들, 무엇이 더 있을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빅히트를 향한 응원의 댓글들도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